大家好. 안녕하십니까. 동시에만 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더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죠. 더라고 하면 일단 소유와 소속을 나타내죠. 그래서 我的书 하면은 나의 책, 내 소유의 책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수식 어구, 수식을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漂亮的花 하게 되면 아름다운 꽃 이런 말이 되고요. 好吃的烤肉 하게 되면 맛있는 불고기 이런 식으로 뭐뭐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와 아주 관계 깊은 사람을 수식할 때는 그 중간에 더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我的妈妈 나의 어머니 할 때는 그냥 보통 더를 빼서 我妈妈 또 친한 친구 할 때 我的朋友 하지 않고 그냥 我朋友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더 용법이 시랑 연결되어 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강조하거나 이게 어떤 사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더 용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저께 상해에서 왔다. 我从上海来的 이렇게 해서 상하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더 용법은 강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이군요. 첫 번째, 중국의 명절과 국경일을 우리가 한번 배워봅니다. 두 번째로, 함께란 말 이치의 용법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세 번째, 동사 뒤에 붙이는 결과보 상을 우리가 쌍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편으로는 뭐뭐하다, 한편으로는 뭐뭐하다라는 그 수거, 관용어 이방면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봅니다. 네, 그럼요. 오늘은 명절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본문을 보시죠. 在从前的农业社会里，中国人最重视的节日就是过年。对过去的一年来说，这是结束；对未来的一年来说，这是开始。在中国家庭，新年经常全家人一起过年。一家人常年在不同地方工作，但是一到新年，一定回家一起过年。大年初一，也就是春节，每个人都穿上新衣服，出去拜年。见面时互相说恭喜恭喜，或新年好，一方面庆贺过去一年的平安和收成，一方面也预祝未来的幸福。 네, 자 그러면 본문을 한 줄 한 줄씩 보시죠. 네, 본문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从前的农业社会里，中国人最重视的节日就是过年. 자, 이렇게 됐습니다. 在从前的农业社会里 하게 되면은 예전에 농업사회, 농业社会里, 농업사회에서는 중국인이 最重视 가장 중요시한 的 뭐뭐한 节日 그런 명절은 就是过年 바로 过年이었습니다. 过年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세는 구정, 그렇죠? 이제는 그 음력설이 되겠죠. 음력설입니다. 对过去的一年来说 지나간, 过去 하면 지나간이란 뜻이죠.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 말하자면 对什么什么来说 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 말하자면 这是结束 이것은 끝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종결입니다. 라는 뜻이죠. 对未来的一年来说这是开始对未来的一年来说 여기도 对什么什么来说 용법이 나왔네요.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1년에 대해서 말하자면 这是开始 이것은 시작입니다. 在中国家庭新年经常全家人一起过年在中国家庭 중국 가정은요 신년 새해에는 经常 늘 全家人 가족이 모두 함께 이치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이죠. 이치过年 함께 새해를 맞이합니다.
一家人常年在不同的地方工作. 자, 이家人 하게 되면은 모든 가족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常年 하면 그 평소에는 이런 뜻이죠. 평소에는 在不同的地方 다른 곳에서 工作 일을 합니다. 但是一到新年一定回家一起过年. 하지만 새해가 오기만 하면 새해가 오면 一定 반드시 回家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서 一起 함께 过年 함께 새해를 맞이합니다. 大年初一大年初一也就是春节. 자, 大年初一 하게 되면 새해 첫날이라는 뜻이죠. 새해 첫날, 그러니까 바로春节, 음력 설에는 每个人都穿上新衣服出去拜年. 每个人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穿上 입습니다. 신이후, 새 옷을 입고요. 出去拜年, 나가서 拜年, 세배를 합니다. 面对见面时互相说, 见面时 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되면 互相说, 서로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恭喜恭喜或新年好. 자, 新年好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자, 恭喜恭喜 하면은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새해 인사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新年好 즐거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一方面庆贺过去一年的平安和收成. 一方面 한편으로는 이런 용법이 나오겠네요. 한편으로는 지나간 한 해의 평안과 그런 수확, 성과들을 축하하고 一方面也预祝未来的幸福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행복을 预祝 축복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그 명절을 맞이하는, 특히 음력설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네요. 새 옷을 입고 또 나가서 또 세배도 하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과 관련된 어법을 보시죠. 네, 오늘 본문은 어떤 어법보다는 주로 해석 위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네, 먼저 对某某来说란 말이 나왔죠. 对某某来说는 뭐뭇으로 말을 한다면, 뭐뭐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아주 격식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过去的一年 이런 말이 나왔죠. 过去的一年 과거의 그러니까 옛날 지나간 1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对某某来说는 뭐뭐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이런 아주 격식 있는 말입니다. 또 이별 사람을 소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对我们来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这件事非常使人高兴的 이 일은 대단히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거다.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아주 기쁘게 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이번 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对这本书来说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我有点失望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我有一点 약간 좀失望, 실망했어. 자, 이 책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내가 좀 실망한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장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항상 상자라는 거는 항상 상이니까 장례하게 되면 매년 항상 1년 내내라는 뜻이 되겠죠. 1년 내내. 그래서 이家人 장례. 이家人은 한 식구를 말합니다. 한 식구, 그러니까 한 가족이 장례 1년 내내 不同的地方, 在不同的地方, 다른 곳에서, 地方은 장소를 말하는 거죠.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 工作, 일을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식구들이 많이 해줘서 다른 데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在中国经常全家人一起过年. 자, 在中国 중국에서는 经常, 经常이라는 건 우리말로 늘상, 항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全家人, 아까 이家人도 우리 한 식구고 요거는 전 가족이라 해석하면 되겠죠. 全家人
이치, 过年, 이치는 함께죠. 过年은 설을 쇠다, 새해를 보내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늘상 전 식구가 함께 설을 셉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이번에 이치가 나왔네요. 이치는 원래가 이게 부사인데요. 가끔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부사로만 해석할게요. 그래서 一定回家, 반드시 回家, 집에 돌아가서, 집으로 모여서 집에 가서 一起过年, 함께 설을 셉니다. 이때 이치란 말은 부사로서 함께란 말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他们一起生活, 그들은 一起 함께 삽니다. 생활합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요.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예예, 할아버지는 이때는 이치가 부사가 아닌 명사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였기 때문에 함께 어떤 명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예, 할아버지께서 把全家人, 빠는 뭐뭇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뭇을, 全家人, 전 식구를, 全家人, 전 가족을 叫到一起, 이치가 명사로 해석해가지고 한 곳으로,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전 식구를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결과부어 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예문을 보실까요? 每个人都穿上新衣服. 자, 여기에서 결과부어 쌍이라는 것은요. 쌍이 동사로도 쓰일 때 있지만 여기서는 결과부어로 쓰였네요. 결과부어로 쓰일 때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고 사물이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밀착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每个人都穿上新衣服. 每个人, 모든 사람들이 또 모두 穿, 입었습니다. 무엇을? 新衣服. 그래서 여기서는 쌍이 없어도 말은 됩니다. 하지만 쌍을 넣음으로써 옷을 입었다. 그리고 입어서 딱 몸에 붙는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穿上新衣服, 새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입는다는 걸 좀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죠. 请你写上你的名字. 请你写上你的名字. 请 하게 되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写上 써주세요. 你的名字, 당신의 이름을 좀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写, 请你写你的名字 이렇게 해도 되지만 你写上 여기서 결과부어 쌍을 붙였네요. 그래서 써서 종이에다가 딱 쓰면은 글자가 종이에 딱 붙죠. 그리고 写上 결과를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写上你的名字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자, 다음 보시죠. 请你关上窗户. 请你关上窗户吧. 자, 여기서는 请,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장 맨 끝에 바가 들어가서 뭐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완곡한 명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请你关上窗户吧. 자, 关上 하면은 관 하면은 닫다라는 표현이죠. 窗户 하면은 창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关窗户 하면 창문을 닫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쌍을 쓴 이유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을 닫으면은 문이 서로 이렇게 맞닿으니까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해지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 해서 쌍을 썼습니다. 请你关上窗户吧. 자,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은요. 一方面 이런 표현입니다. 자, 一方面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一方面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뭐하고 또 한편으로도 뭐뭐하다 라는 거 우리말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 문을 보면 一方面庆贺过去一年的平安和收成一方面也预祝未来的幸福.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지나간 한 해의 그런 평안과 수확 등을 축하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새로운 한 해에 다가올 행복을 축원해주다. 이런 얘기죠. 다음 예문 보시죠. 一方面工作一方面学习. 자, 工作学习 두 개의 동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一方面 한편으로는 工作 일하고 一方面学习. 자, 일하면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네요. 자,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한다.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된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과 관련된 어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죠. 在从前的农业社会里，中国人最重视的节日就是过年。对过去的一年来说，这是结束；对未来的一年来说，这是开始。在中国家庭，新年经常全家人一起过年。一家人常年在不同地方工作，但是一到新年，一定回家一起过年。大年初一，也就是春节，每个人都穿上新衣服，出去拜年。见面时互相说恭喜恭喜，或新年好。一方面庆贺过去一年的平安和收成，一方面也预祝未来的幸福。 네, 본문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생님, 한국에는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어떤 명절이 있나요? 그리고 국경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자, 문화의 차이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자, 명절하고 국경일에서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고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위엔단, 위엔단이네요. 위엔단 같은 경우는 양력 1월 1일을 나타냅니다. 자, 위엔단, 양력 1월 1일. 그 다음 춘지에, 춘지에가 나왔습니다. 자, 춘지에라는 거는요, 음력 1월 1일, 그러니까 설날을 얘기하는 거죠. 위엔샤오지에, 위엔샤오지에. 자, 위엔샤오지에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정월 대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 중국 사람들은 이때 뭐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서 밥을 지어 먹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비슷하죠?端午节, 端午节, 단오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端午节, 중국 사람들은 단오절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中秋节, 中秋节. 자, 우리나라에서 추석이죠. 아주 가장 큰 명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중秋节는요, 중국 사람들도 중秋节가 되면은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느라고 그 10몇 억 인구들이 다 이동을 하죠. 그래서 굉장한 교통 혼잡이 일어난다고도 하네요. 네, 다음은 국경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 劳动节, 5.1 劳动节. 자, 5.1 노동절이라고 하죠. 자, 5.1이라는 거는 5월 1일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5월 1일 노동자의 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네요. 11国庆节, 11国庆节, 10월 1일 국경절. 자,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건국기념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무친지에, 무친지에. 자, 어버이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뭐 아빠, 엄마 다 같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어머니날이라고 하네요. 무친지에, 어버이날. 그 다음은兒童节,兒童节,兒童 하면은 아동,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兒童节 하게 되면은 어린이날이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 教师节, 教师节 하게 되면은 교사의 날, 그렇죠?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명절과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아무래도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고요. 또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풀리셨나요? 네, 오늘의 수능평가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이 문화에 관련돼서 좀 다소 길었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갑이 在韩国过年觉得怎么样? 이렇게 물어봤죠. 한국에서
설 세기가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설을 세는데 어떻게 느끼니? 뭐 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을이 맞아서 我很想家. 나 매우 집이 생각나. 즉 매우 집이 그리워.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春节是中国最热闹的节日. 춘제는 설날이죠. 설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요란한 가장 유명한节日, 절기야, 명절이야 이렇게 되었죠. 그다음에 一家人都在一起过节. 자, 한 식구들이 전 식구가 모두 함께 설을 보내, 명절을 보내 이런 말이군요. 그다음 你看我们韩国人过年跟你们中国人有什么不一样? 자, 너가 보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설을 보내는 거와 그다음에 너희 중국 사람들이 설을 보내는 것은 有什么不一样? 어떠한 다른 점이 있지? 자, 을이 말했습니다. 我想基本上差不多. 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갑을이 서로 한국 사람,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문제 보실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볼까요? 자,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 1번. 갑은 한국인이다. 갑은 한국인이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갑, 한국 사람이고, 을은 중국이다. 1, 2번이 다 해결됐군요. 자, 3번. 설날은 중국에서 가장 떠들썩한 명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유명하고 시끌시끌하고 요란한 명절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을은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다. 자, 을이 지금 아마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유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은 한국에 머물고 있고, 4번 보시면은 설세는 풍습은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안 보더라도 금이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답이 4번, 설세는 풍습은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거의 비슷하죠, 우리랑. 다음 2번 보실까요? 윗글의 꾸어니엔과 구조가 다른 것은, 자, 꾸어니엔을 잘 보세요. 꾸어니엔은 설을 쇠다, 목적어와 동사가 같이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꾸어니엔이란 말은, 설을 쇠다란 말인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을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보실까요? 1번 보시면, 찌엔, 자, 찌엔은 보다고, 미엔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다, 역시 동사, 목적어 합해서 된 동사, 이합사라 그러는데, 동사, 목적어 합해서 이루어진 동사예요. 찌엔, 얼굴을 보다, 만나다 뜻이죠. 2번 보시면, 리훈, 자, 리훈은 결혼을 떠나다, 이혼하다 뜻이죠. 그래서 이혼하다 역시 이것도 동사, 목적어 합해서 이루어진 동사인데, 역시 동목 구조와 같은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3번도, 성치, 성은, 자, 발산하다, 뭐 생기다, 뭐 내다 뜻이고, 치는 뭐 기라든가 기분인데 여기서는 뜻이 화를 내다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동사 목적어 구조이군요. 4번도 빵은 돕다고, 망은 바쁘다. 바쁜 걸 도와주다. 역시 바쁜 걸 도와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도와주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동사 목적어가 이루어진 동사입니다. 나머지 5번이 칸제는 동사고 찌에는 결과보어죠. 그래서 이 5번만큼은 동사 목적 구조가 아닌 동사 플러스 보어 구조이군요. 그래서 다른 것은 5번 답 칸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3번과 4번 문제를 보시죠. 3번과 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을 보시죠. 按照我们传统的说法. 자, 按照 하게 되면 뭐뭐에 따라서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说法, 말에 따르면 이런 얘기입니다. 那天晚上孩子们睡觉的话初一起来的时候他的眉毛就变成白色孩子们不敢睡觉. 자, 한번 하나하나 보시죠. 那天晚上 그날 밤에 孩子们睡觉的话 아이들이 睡觉 잠을 잔다면 여기 뒤에 的话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앞부분에 那天 앞에 要是 혹은 如果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이들이 잠을 잔다면 初一起来的时候 자, 初一 하게 되면은 1일날 起来的时候 1일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他的眉毛 그 사람의 눈썹이 就变成白色 자, 잠을 잔 사람의 눈썹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孩子们不敢睡觉.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감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윗글이 설명하고 있는 명절은, 자,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네요.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눈썹이 하얗게 되기 때문에 밤새고 이러는 적 많았죠.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것은 바로 음력 1월 1일 설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춘지에가 되겠네요. 4번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소이를 추가할 경우 가장 알맞은 곳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문을 보면은 소이라는 거는 그래서 라고 결과 앞에 결정적인 부분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장황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다. 라고 결론을 내기 전에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눈썹이 하얗게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니까요. 자, 미음 보세요. 미음. 정답은 미음이죠. 그래서孩子们不敢睡觉.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잔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미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어려웠을 사람도 있겠지만요. 더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부어 쌍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부어 부분에 블랭크를 내놓고요. 여기에 알맞은 결과부어를 찾아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예문이 3개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每个人都穿上新衣服. 모든 사람들이 穿上 입습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穿上 하게 되면 옷을 입어서 옷이 몸에 붙는 그런 걸 나타내죠. 그리고 어떤 사물이 일정한 위치에 도달하다던가 결과의 완성,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다 입는다, 이런 뜻도 나타내고 있죠. 자, 아래 문장 보면 请你写上你的名字. 당신의 이름을 좀 써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면 이름과 종이가 딱 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쌍이라는 걸 썼고요. 写上 이름을 다 쓰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써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请你关上窗户吧. 자, 당신께서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문을 좀 닫아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关上 닫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쌍을 넣은 이유는 닫아서 문이 그 테두리와 창문이 딱 붙게 되기 때문에 이런 关上이란 표현을 쓴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정리 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많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금주의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금주의 표현입니다. 人上有人,天外有天.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선생님? 네, 이 말은 말 그대로 人上有人,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天外有天, 하늘 바깥에 또 바깥이 하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뛰는 사람이 또 위에 뛰는 사람이 나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뭔가 더 나은 사람이 항상 위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군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서 중국 사람과 얘기하면 아마 중국 사람이 이렇게 놀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 표현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금주의 표현 꼭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